정축일주, 재고 기인을 두었습니다. 나 이외에 어떤 이든 함부로 꺼낼 수 없는 견고한 재물의 창고, 금고를 지지에 깔고 있어 종국에는 부귀하게 된다는 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60개의 일주 중 갑진,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신미, 임술 이렇게 오직 7개의 일주만 존재하는 재성, 돈, 재물적인 면에서 대단히 길한 일주입니다. 사고의 진술충미 가운데 진술은 아수라도, 인도의 전쟁신을 가리키며 충미는 귀도, 귀신의 길로서 어느 쪽도 아수라장 같은 시장판, 난장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정신없는 전쟁터, 병원, 북새통에서 돈을 벌고 투기성 부동산 등에서 발봉을 통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재고귀인의 특성입니다. 정축일주는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드문 일주입니다. 지장간 재성이 암합을 하거나 연주나 시주 어딘가에 재성이 반듯하게 하나 합하거나 충되지 않고 잘 놓여 있다면 반드시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재고기인을 일지에 둔 것만으로 정축은 출신이 빈천해도 자기 내에 부귀, 발전하여 나이 들면 대체로 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정화일간이 신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지는 내가 열정적으로 일하고 활동하는 식신인데 지장간도 모두 내 힘을 빼는 개수, 관성, 신금, 재성, 기토, 식상으로 이루어졌으니 신강하지 않으면 일하고 돈을 벌고 명예로 가는 길이 험난하기만 합니다. 쉽게 신약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고 견고한 재물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들 내가 일할 수 없는 시기이고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신약한 정축일주라도 대운에서 나를 생하는 인성, 나무와 나와 같은 비겁, 불이 온다면 내가 강한 어른이 되어 재물의 창고를 채울 수 있습니다. 축토는 사유축, 제왕, 장생, 묘의 삼합에 해당하는데 대운에서 유금을 만나 유축합, 사화가와 사축, 금국의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신강하던 신약하던 돈재를 보게 됩니다. 신강한 정축일주라면 사유축, 삼합의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재복이 팡팡 터지게 됩니다. 정축은 지지에 진술충미 사고 월화천반을 두었으니 고지, 땅속에 육친인 남편, 아버지, 자식을 묻은 격이니 재물의 저장고를 두어 좋을지 모르지만 육친은 흉, 가족관계에 아픔이 있습니다. 요즘 돈에 대한 풍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은 살 순 없지만 때때로 벤치에서 우는 게 자전거에서 우는 것보다 편하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 인생사에서 정축일주는 육친의 면에서 행복은 살 순 없지만 돈, 재성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편안한 인생을 사는 일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해형상, 축토는 양력 1월, 대한과 소환이 있는 가장 추운 동토, 섣달, 엄동설안의 땅인데 정화, 작은 모닥불, 촛불이 자신을 불태워 환하게 밝히고 조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려는 식신을 두어 인정도 많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매서운 바람 속 불이니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형이라 성격의 기복이 심하고 축토는 눈이 쌓이고 쌓여 필터, 여과기 형상을 하니 타인에 대한 호불호, 좋고 나쁨이 분명하고 명확한 선을 긋고 때로는 까칠하며 예민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사주 원국의 조우,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관성 하나가 반듯하게 놓여 있다면 부드러운 처세술에 선을 넘지 않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신사다운 면모가 있어 모범적이고 바른 생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화는 양의 기운이 충만하여 따뜻하고 포근한 열기로 본래 온화하고 인정이 많습니다. 정화는 십간 분배 천문에서 정화위성, 별을 지칭합니다. 특히 해자축,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태어난 정화의 별은 유난히 빛나 사람들의 삶의 이종표가 되니 유명세를 타거나 부자가 되는 명식이 됩니다. 정화의 동물은 족제비, 밍크이니, 맛, 멋, 색채, 미각, 시각적인 면에서 대단히 발달되어 있고 서울 깍쟁이처럼 가까운 사람에게는 다정다감하고 세초롬한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는 붉은색, 주작이니 말 못하는 사람이 없고 한번 말문이 터지면 쉬지 않고 끝날 줄 모르고 수다를 떨며 말로 하는 직업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축토의 동물은 소로 정축의 일주는 대단히 근면성실하여 밭을 갈고 일하는 형상이니 노는 법이 없습니다. 지장간의 개수는 나를 잡아주는 규율, 규칙, 물, 관성이 자리하여 한자리에 앉아 진득하니 일을 추진하는 우직함을 지니고 축토의 지장간에는 날카로운 신금, 소의 뿔을 지니고 있는데 황소 고집에 무뚝뚝한 면을 지닌 듯 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그 뾰족함에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별, 유한, 버드나무가 있는 언덕, 버드나무 끝에 매달린 별의 형상으로 사리가 분명하고 인정이 많은 가운데 자신이 모든 일처리를 주도해야 직성이 풀리지만 섣달의 긴긴 밤을 고뇌하며 자신을 불태워 어둠을 밝히는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내에 비관하거나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토는 식신에 해당하고 연구, 분석 심리가 발달되어 있으니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정축 일주는 신강하던 신약하던 자기 사업, 자영업보다는 전문 라이센스를 지닌 전문직, 그에 버금가는 직장 생활에 놓이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화의 등불로 축토, 화계, 신금의 현침을 녹이는 자영이니 꼼꼼하고 세세하게 마무리 짓는 애널리스트, 증권 전문가, 경찰, 국정원, 세관원, 국세청, 세무, 수사, 흥신, 정보, 예민한 손놀림으로 일하는 수리, 봉제, 요리 업무 등으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합니다. 백호, 정축은 백호살이 있어 하얀 호랑이를 닮은 소의 성정이 더해지니 성격을 가늠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오히려 백호나 양인, 양을 잡는 칼을 든 강성함 하나쯤은 사주에 있는 것이 좋아 강한 기백으로 의외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지 배우자 궁에 백호가 있으니 배우자와 흉사가 있고 지장간, 계수, 관성, 신금재성, 기토 식상의 육친의 덕이 약하게 됩니다. 백호 연운과 지지가 충형당할 때 흉의 횡사가 미치니 시기, 실행 분석을 통해 미리 알고 개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운송의 묘에 해당합니다. 묘는 말 그대로 무덤, 묘지를 뜻하며 12신살로는 화개살로 꽃의 아름다움을 덮는다는 뜻이 있어 완전한 침잠의 시기, 기운을 갖고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동산의 토의 특성을 가져 재물복은 대단히 좋은 편이며 땅속에 재물을 숨겨두고 타인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구두쇠 심리가 보통 있어 알부자가 많습니다. 신살 중 탕화, 끓는 물의 뜻이 있고 묘는 땅속에 묻힌 나이니 내 마음을 나도 몰라의 심리를 가지며 원망, 분노에 알 수 없는 미묘함이 있습니다. 한편 축미충, 오축, 원진, 술토의 운에 탕화가 동착하니 부부 사이 또는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지장간, 식재관, 독림, 여명의 입장에서 자식과 남편을 동시에 깔고 있고 남명의 입장에서도 아내와 자식을 둘 다 지지 속에 품고 있습니다.
연애 운이 빠르고 일찍 어른스러운 행동으로 부정포태, 혼전, 임신 등이 있을 수 있고 이혼을 한 후에도 혼자 살 수 없고 반드시 재혼을 하는 식재관 독림이 있으니 외로움을 많이 타고 이성의 난이 취약합니다. 12포태, 지장간, 개수, 개축, 편관, 관대, 대자, 묘궁, 여명의 입장에서 관성은 이성 배우자로 관대, 옷을 입고 묘지, 땅속에 묻힌 모습이니 남편의 동태가 불안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관대, 옷은 환자복을 뜻하고 묘는 좁은 곳, 한정된 공간을 뜻하니 남편이 허약하고 병치레를 자주 하며 일찍 남편과 이별, 공방수가 있고 멀리 타향살이를 하며 한 집에 살더라도 각자 방을 따로 쓰며 부부관계에 소홀합니다. 관성, 남편을 토의 땅속 지장간에 두었으니 남편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며 50대가 넘은 정축의 여명은 혼자서 가정 내 가주의 역할을 하니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까지 배우자가 남편과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남편이 긍정의 삼호관대, 과거급제를 하여 관복을 입고 입신양명, 좋은 직종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직에 올라 묘, 한정된 공간에서 일을 하는 교도관, 병실에서 일하는 의료, 의학계, 생살여탈직, 타인을 살리고 죽이는 칼든 직업, 교육, 종교계, 보건복지, 활인, 철학, 정육점, 횟집, 자르고 째고 찌르는 주사침, 바늘을 사용하는 업상에 놓인다면 무탈하고 부부관계가 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업상이라 함은 내 사주에 맞는 직업에 놓이면 흉한 운은 피해가고 오히려 전도, 좋은 운으로 뒤집히게 되는 아주 직접적인 계운법을 말합니다. 남명의 입장에서 관성은 자식으로 대자 묘궁이니 관대, 사모관대를 차고 일찍 자수성가하여 지식이 있고 머리가 좋은 자식과 인연합니다. 묘는 부모와 끊어짐을 뜻하여 일찍 독립하고 묘의 심리로 독불 장군에 한 고집하니 타지로 공부를 보내는 것이 자식도 좋고 부모도 좋습니다. 즉 지식은 있으나 지혜는 다소 적은 20대 젊은 청춘의 심리를 가진 자식을 둡니다. 지장간, 신금재성, 신축양, 양좌 묘궁, 양, 만삭의 상태로 물질적 풍요를 뜻하는 바 태어나면서부터 재물을 지니고 온다 하여 상속의 아이콘으로 간주합니다. 즉 재성, 재물을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으니 재적인 것으로는 분명 길, 좋다 하겠습니다. 양은 양육, 기르다는 의미를 갖는데 12신살로는 천살, 하늘에서 내린 살로 거역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남명에게 재성은 아내입니다. 아내를 내가 양육하고 키우고 봉양한다는 것인데 묘 속에 입고되니 젊어서는 이상이 없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생리사별하고 허약한 아내를 내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게 됩니다. 남녀명 모두에게 재성은 부친 아버지로 묘자 양궁이니 아버지가 병약하고 허약한 체질로 인연이 짧아 모친보다 부선망하니 덕이 약하다. 하지만 부친이 묘, 한정된 공간에서 일하며 타인을 양육하고 유경한다면 오히려 길의 양상이 되고 건강하고 잘 나가 업상, 교육, 의학, 종교, 활인, 살생대권업이 그에 해당합니다. 여명에게 재성은 시어머니이니 시어머니가 위와 같은 양상이 되어 모친을 먼저 보낸 남편과 인연하거나 병약하시다. 단 활인, 의학, 종교 등과 연관하시면 오히려 시어머니의 덕으로 안정된 삶이 됩니다. 신유, 재성공망, 공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공허한 심리이니 돈, 여자에 대한 욕망이 대단히 커 구두쇠 심리, 여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도 합니다. 손해나는 소비는 절대 하지 않고 돈 하는 심리가 있어 쌓아놓은 덕을 허물기도 합니다. 공망은 풍선처럼 점점 커지게 되는데 사주 어딘가에 경금, 유금이 있고
충, 형운에 재성이 크게 터지니 돈, 재성을 만지게 됩니다. 식신, 기토, 기축, 묘, 묘자, 묘궁. 식신은 건강의 바로메타인데 땅속에 묻히고 묻히니 건강적인 면은 다소 약한 편입니다. 거기다 을기사축의 곡각, 휠곡, 다리각이 있어 상신, 몸이 상하고 부러지고 깨지니 건강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명식입니다. 식신은 밖으로 나타내는 말이고 움직임인데 묘, 땅속에 있으니 정화의 겉모습 환하고 활발해 보이지만 깊은 속내는 알 수 없는 심오함이 있어 의외로 답답함이 있습니다. 밝은 듯 하지만 그늘이 있고 습함이 있어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식신이 묘인이 수재 아니면 둔재입니다. 정축 일주는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학교 내에서 성적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바닥에 성적표를 갖기도 합니다. 중간이 없이 극단을 달리게 됩니다. 정축 일주가 학창시절 성적이 거의 끝자락이라 한들 대운에서 인성을 만나면 반드시 공부 운이 들어와 한 번은 집중해서 뭐든 파고듭니다. 묘자 묘궁, 파고 또 파니 집중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동기만 부여된다면 늦은 나이에도 공부의 성취도가 높습니다. 운동, 취미에 미치기도 하는데 전문가 못지않은 깊이를 자랑해 그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식신은 여명에게 자식으로 묘자 묘궁이니 산액이 있어 유산 낙태가 있고 자식 하나가 병약하니 자식으로 인한 마음고생을 합니다. 자식은 좁은 공간에서 파고 또 파는 집중도를 가졌으니 매우 똑똑한 머리를 가져 공부의 길로 나아가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인성, 갑축, 관대, 대종, 묘궁, 울축, 쇠, 쇠종, 묘궁, 천간에 을목이 있다면 쇠, 제왕 가장 높은 그래프의 다음으로 안정기에 들어서 육체는 은퇴기이지만 정신은 현역의 건재를 과시하니 좋은 위치이며 반한살, 말을 타고 있는 격으로 현대식으로 따지면 고급 승용차에 탄 모습입니다. 인성은 공부, 문서, 안정을 뜻하여 정축은 공부에서 출세하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유독 전문가의 반열에 올라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하며 출사의 뜻이 높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묘궁에 드니 좋은 직업에 올라도 다른 직업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상당하여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정축 일주는 반드시 주위에 현자를 두어 앞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이해해야만 자신의 좋은 자리를 지키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관성이 묘에 인묘하여 타인의 충고를 대기,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해시키는 방법뿐입니다. 인성은 모친인데 대종묘궁, 쇠종묘궁이라 잘나가는 모친이며 한 성깔 하시는 분이니 모친은 유정하고 음덕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묘궁이 마지막을 장식하니 자애로운 어머니는 아닌 강한 어머니상입니다. 신살로 본 정축일주, 퇴신, 청개구리의 심리가 있어 튀어 보이려고 행동하며 인기를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강하고 경쟁심이 대단합니다. 비인살, 축에 필터를 두어 호불호가 좋고 나쁨이 분명합니다. 싫은 사람은 단칼에 잘라버리고 다시 보지 않으며 관계 회복에 많은 시간이 듭니다. 원만해서는 굽히지 않고 자존심이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내 사람이다 싶으면 간도 빼줄 정도로 정성을 쏟고 항상 챙겨주며 좋은 면모를 보입니다. 오화, 도화살, 우축, 원진의 운, 소와 말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동물인데 서로 만나게 되어 이성 간 갈등이 심해져 이혼의 전조가 되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축술형 과숙, 흐르는 운에서 술토가 오면 축토의 지장간이 개고 열려서 신금이 밖으로 나와 천간에 병화가 있거나 신금이 놓여 있다면 합해서 날아가고 다시 땅속으로 들어오는 개고의 현상이 생겨 관성에 관한 흉이 되니
여명은 일탈운이 들어옵니다. 병화, 신금이 없다면 일, 사업 등으로 밖으로 나아가니 길, 좋은 것이라 해석하고 남편은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개운하면 좋습니다. 인목의 행운에 축인 암합, 남명운, 축 개신기, 인무병갑, 지장간이 온통 암합, 합을 과하게 하여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신금인 내 돈, 재물이 타인의 병화와 합을 하여 돈을 가져가니 재물에 손상이 오게 되니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